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색 그리고 인문 고전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죠. 만약 내가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그의 철학과 바꾸겠다. 거상 임상옥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상도라는 소설가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인삼무역으로 만금의 돈을 모은 인물로 유명하죠. 그가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의 일입니다. 그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해 밤 늦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하다 의주 최고의 부자 홍득주의 눈에 띄게 되죠. 평소 열심히 일하던 임상옥은 당연히 홍득주에게 칭찬을 들을 줄 알았지만 그는 되려 크게 호통을 칩니다. 그런다고 돈이 벌리는 줄 알아? 과연 홍득주는 임상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자세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 없이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을 의주부자 홍득주는 임상옥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솔직해져 봅시다. 세상에 돈이 싫은 사람 있나요? 세상 모든 가치를 돈에 둔다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돈이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돈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살 수도 있으며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행색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돈이 없다면 조금은 힘들겠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길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며 속물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속마음은 조금 다르죠? 누군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벌었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알량한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저 운이 좋았지 뭐,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라고 쿨한 척하며 뒤돌아 애꿎은 핸드폰을 누르며 시세만 바쁘게 찾아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놓고 솔직하게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앞서 소개된 잡스와 같이 밥 한 번 먹자 하던지 돈 번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 책 한 권 읽지도 않고요. 그 많은 방법들이, 게다가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여기 이 인문고전 책 속에 다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의 책은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 머니 인문학입니다.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누구보다도 경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필선부민, 정치에 앞서는 것이 경제라고 이야기하며 재산과 권력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위해 기꺼이 모여들고 이익을 위해 분명히 떠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면 시기와 질투를 하고 100배 부자면 두려워하며 1000배 부자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10,000배 부자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싶어 한다. 사마천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돈의 이치도 안다고 하였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실용주의, 실물경제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그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의 모습입니다. 카이로스는 영어 단어 오케이션과 템퍼럴의 어원으로 기회와 행운의 신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순간 좋은 기회를 말하죠. 날개가 달린 그의 모습은 우람한 근육질에 머리숱도 많지만 뒤에서 보면 머리카락 하나 없는 대머리입니다. 카이로스 석상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이름은 카이로스, 바로 기회이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신의 선물과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주식이 폭락한다고, 금리가 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포기하고 게으른 타성에 젖어 있다면 이러한 생각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부자들은 지금도 움직입니다. 아니, 지금 움직일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내가 관심이 가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와 분위기, 대중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기회를 노리죠. 또한 기업의 가치와는 별개로 시장의 문제로 떨어지는 주식들을 헐값에 주워 담습니다. 누가 팔까요? 가치 있는 자산인 줄 모르고 떨어지니 겁이 나서
남들과 같이 영끌하여 버티기 힘들어져 소중한 자산을 어리석게 팔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를 기다려 부자들은 기회임을 알고 신나게 사모읍니다. 그래서 부자는 결국 더 부자가 되죠. 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유연하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리고 남다른 창의적인 마인드를 통해 기회를, 카이로스의 머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기회가 왔다 한들 그 집이 금매인지 혹은 이 주식이 저평가된 주식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던 칭기스칸의 명언으로 인사드릴게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